자, 요즘 외노자에 대해서 혁명 21이 목소리를 좀 높이니까요. 한국은행이 그저께 외노자 늘어도 내국인 고용 감소 안 한다. 오히려 직무 특화 효과가 있다. 즉 외노자는 한국인이 하는 것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일에 벽을 치면서 외노자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외노자가 늘어도 내국인 고용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내국인은 직무 특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언어 능력,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로 단순 육체 직무를 하는 외국인 노동 공급이 증가할 때 내국인은 영업직과 같은 소통 직무로 재배치되는 직무 특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배워가지고 책상 머리에 앉아서 이런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리포트나 발급하고 있으니 이런 한국은행이라는 게 썩어 문드러져도 보통 문드러진 게 아니에요. 한국은행이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직무 특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런 결과를 제시하면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 인구 감소 해결책의 하나로 외국인 고용 확대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의 고용 및 임금뿐만 아니라 직무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자꾸 들어오면 내국인의 임금을 갖다가 또 내국인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내국인의 직무에도 지금 자기들이 이걸 뺏어버리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에 대해 오히려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 한국 노동을 밑바닥에 해줘야 내국인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국내 유입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통계청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생산 연령 인구는 2020년 3,579만에서 2040년 2,703만 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2000년 전체 인구의 외국인 비중이 0.5였지만 2015년에는 2.3%로 4배 증가했고 외국인 유입 증가는 내국인의 고용이 감소하기보다는 소통 직무를 유의미하게 늘리는 효과가 있다. 지역의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1% 증가했을 때 육체적 직무 대비 소통 직무 상대 공급이 0.39가 늘어났다. 자, 이런 거는 이렇게 발표하면 그러려니 하는 거지 무슨 비판하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비판할 수 있는 수치나 로 데이터 자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주 정치적으로 이런 걸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미국, 유럽 등 전통적 이민자 수용 국가에서 발견됐던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의 직무 특화 현상이다. 자, 미국이나 유럽이 이 내국인들은 그래도 좀 전문적인 이런 소통 업무에 종사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밑바닥에 허드렛 일자리를 한다.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요. 성별로 따져보면 특히 여성은 외국인 유입 증가가 소통 직무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0.5로 전체와 비교해서 더 컸다. 이는 여성의 경우 근속 연수가 남성에 비해 훨씬 짧아 기업 특유 인적 자본이 적고 육체 직무에서 소통 직무로 전환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직무 특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기술 향상을 위한 재교육, 활발한 인력 재배치를 위한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매칭 효율성 향상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지요. 자, 요거 하고 또 최근에 나온 이야기 중에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숫자가 부족하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 노동자가 조금 늘어나도 인력난이 여전하다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본은 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말입니다. 세계화를 통해 가지고 인력, 자본, 상품이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에 클린턴 등이 있을 때 외국의 노동자들을 무제한으로 미국으로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한 이 성격을 보였죠. 그러다가 지금 미국 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공화당의 트럼프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차단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백인 오리지널 미국 노동자 계층이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해서 극단적인 저항감을 느끼면서 시작됐고, 영국의 브렉시트도 EU라는 틀 안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영국으로 밀려들면서 영국의 오리지널 백인 노동자들 삶을 위협하기 때문에 발생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외노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 수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외국인이 늘어나는 나라다. 이거는 분명하게 통계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도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3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중에 100만 명은 최소한 중국인이다. 그 중에 한 20만 명은 중국 한인 한족들이고요. 나머지 80만 명은 조선족이다. 근데 이들이 지금 서울 시내에 영등포 대림동,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구로이동, 대림이동, 구로이동, 그리고 광진구 이런 쪽에 전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대림동에는 한 10,000명쯤 살고 있고, 구로이동에 한 8,000, 그리고 가리봉동에 한 7,000. 그래서 그 벨트는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최소 한 2만 7, 8천 명의 중국인들이 그 근처에서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비중이 지금 서울 시내 각 동별로 넓어지고 있고, 또 그들의 상층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투기를 지금 한국의 곳곳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한국의 보수 진영에서는 거기에 작용하는 가장 큰 외노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기업이나 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선에 값싸게 빨리빨리 데려와서 푸는 거, 여기에 딱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외국인들에게 개방되어 가지고 전 세계의 값싼 인력들이 미국으로 몰려들도록 만들어서 그들이 미국의 하청 서비스 직종을 장악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봐야 되죠. 그걸 기획한 것이 누구냐? 월가와 그리고 미국의 거대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 IT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옹호하는 입장에 있었죠. 그래서 한국에 지금 아프간 난민, 무슨 특별 기여자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들어왔던 사람 78가구 가운데 6가구 18명이 제조업체에 취업을 확정했대요. 그래서 지금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해서 자립을 할 거다. 그래서 박범계가 그들을 만나서 생색을 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재외 동포에게 주는 F2 비자를 지원한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범계가 며칠 전에 아프간 특별기여자 난민보다 배려해서 F2 비자로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기거돼야 이들이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 병원이나 고이카 등에서 실제로 저는 관계없는 사람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여자라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그 아프간 재건 사업에 협조했다는데 이 사람이 아프간 재건 사업에 돈 받고 협조했지 그냥 봉사했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돈 받고 일했다고 해가지고 기여자라고 하면서 데려와서 F2 비자로 그래서 조선족 난민과 같은 지금 취급을 해줘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 난민 상당수가 재외 동포에게 주는 F2 비자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남미 국적을 가진 한국의 연예인들이 많지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투표만 안 하고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그게 다 F2 비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선족 중국인에게 F2 비자를 발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좌파 진영은 친중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그야말로 무슨 인권 이런 쇼를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점점 외노자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쓰고 있다. 심지어 공장에서 일하는 외노자한테 지원금까지 주고 있다고 이야기가 지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다 모르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도 지금 250만 원, 300만 원까지 올라갔고 한국인이 기피하기 때문에 그 외국인 노동자가 일한다는 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과 한국인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민들이요 식당에 가서 일하고 싶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나 간병하고 싶어하고 모텔이든 어디든 숙박업소에서도 일하고 싶어하고 건설 노동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부 농어촌이나 영세, 가공 아주 그냥 힘든 직장에 한국인들이 안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직장들도 이제 정부가 공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근로 환경과 조건을 고치고 그리고 이 외노자들이 일하는 부분에서 임금 수준이 떨어지는 데는 국가가 지원을 해서 근로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부의 마이너스 근로세예요. 미국도 그렇게 정책으로 하자고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한국화하고 그것도 안 되는 진짜 함대업종 같으면 그런 일자리는 폐쇄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외노자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아마 한국이 머지않아 중국화가 될 거고 외노자 문제의 핵심이 중국이라는 문제잖아요. 거기에 일하는 조선족들은 중국 사람이지 한국말을 쓰는 중국 사람이지 동포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눈꽃만큼도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중국에 대해서 대국이라고 생각하며 한국 사람을 깔보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준다니까 조선족들 커뮤니티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왜 재난지원금 안 주냐, 세금 적게 냈냐, 보험료 적게 냈냐, X 같은 한국 정부, 대한민국이 그렇지 뭐 나라가 작은 만큼 씀씀이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F4 비자를 언급하며 세금 적게 냈나, 보험료 적게 냈나, 다른 조선족은 재난지원금 못 받은 사장님들 도끼 망치 들고 정부로 찾아갑시다. 이렇게 쓰고 국내 체류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고 세금을 냈는데 외국인이라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욕하면서 받아먹으려는 거는 다 받아먹고 경제활동을 하면 세금 내는 거는 기본이고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심지어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이런 문제에서 자기들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이번에 이 대선에서 좌우, 보수, 진보 아무도 외노자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데 외노자를 드러내고 그 자리에 한국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열악한 환경이면 개선하고 월급이 작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이제 한국의 일자리는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대선에서 이것을 이슈화해야 된다. 그래서 정면으로 국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외노자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시각이 형성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